예, 7월 2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에 미넨지, 아이지비전, 이지바이오, 그리고 질환지교 시큐리티, 자회사 상장 관련한 소식이 좀 있었고요. 아이지비전이 좀 올라온 것 같은데 다른 종목은 잘 모르겠네요. 원래는 미넨지를 좀 보고 싶었는데 세틀뱅크 관련해가지고 그 결제 수수료 0% 제로페이 연내 도입해가지고 연말정산 때 40%의 소득공제 혜택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여기 같은 코나이가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요즘 계속 서울페이 관련주로 좀 언급이 됐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세틀뱅크가 이 계좌 간편 결제 통해 가지고 카카오페이나 쿠팡, G마켓, 특히 페이코 이런 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저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세틀뱅크를 자회사로 둔 미넨지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했는데 별로 움직임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폼페이오 북한 핵 분열성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청문회 나와서 좀 말을 했었죠. 그리고 거기 와서 더불어 트럼프 첫 임기 내 북한 CVID 목표로 하고 있다. 가능하면 더 빨리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있고 EU랑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결론은 밑에서 좀 얘기할 테니까 그건 좀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하여간 미국산 콩 수입 확대 무관세 노력을 좀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여기서 좀 생각했던 게 사조협회나 해산표 같은 경우 그 미국 대두 가격은 많이 올랐더라고요. 상승을 많이 했는데 지금 무역 전쟁으로 수혜를 받겠다고 했던 이 종목들 움직임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 정부 대북 제재 예외 방침에 미국 동의했다. 그래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되나 하는 소식이 어제 오후에 있었고요. 아침에 아난티나 현대엘리베이터 경협주들이 많이 그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는 결국엔 경협주가 가려면 그 대북 제재 부분이 조금 해제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제 1순위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주가 모멘텀을 좀 받았나 봅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화면 깨지지 않는 스마트폰 상용화 임박이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 플렉시블 OLED 패널에다 플라스틱 소재의 커버 윈도우를 부착한다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커버 윈도우 핵심 특허 동향을 잠깐 봤더니 여기도 좀 그런 얘기들이 있네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그 강화유리가 지금 적용이 어려워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재질로 지금 구현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네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면 일단은 특허나 이런 쪽으로 일본 업체가 지금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쯔비시가 그런 부분들이 많고 국내 경우는 LG 하우시스, 제일모직이 주도하고 주요 패널 세트 업체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등이 관련 특허 출원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이렇게 삼성의 그 커버 윈도우를 납품하는 그 UTI는 그런 부분들에 좀 어떻게 하고 있나 봐서 좀 찾아봤는데 플렉스블 디스플레이용 커버 윈도우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재를 글래스 소재로 하나 봐요. 모르겠네요. 그런 의미인지 하여간 그쪽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다네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지스가 개파락하면서 좀 주가가 그나마 좀 아랫골인 좀 달았는데 하락한 이유를 좀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아침에 그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 데이터가 애매하게 나오면서 3공장 및 4공장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 건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코멘트가 있었고요. 석유화학 관련주 상승 배경은 주요 석유화학 업체의 주가 부진 후 원화 환산 스프레드 개선 기대감에 반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유진 스몰캡은 LNF의 에코프로도 지금 증설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지금 에코프로 BM이 지금 상장이 늦어지면서 좀 에코프로가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었는데 얼마? 1,500억? 그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그 현금성 자산이 한 200억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1,500억이면 일단은 공모하고 금융권 차입하고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을 한다고 지금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고요. SK하이닉스 일자리 창출에 15조 대규모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달 초 기업체를 방문 친기업 행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런 소식인데 여기에서 뭐 이번 주 내에 한 대기업에서 3, 4조 원 되는 규모의 투자 발표와 중기적으로 플러스 15조 원 가량이 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하고 있는데 취지결 보면 SK하이닉스 같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삼성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8월 초 삼성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네요. 결론은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투자가 이어진다면 유닛 테스트가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초에 삼성을 방문한다면 삼성에 대한 투자 기대감으로 또 IT 관련주가 좀 힘을 받을지 그건 좀 체크해 봐야겠네요. 레포트를 보면 오늘은 또 경협주가 오늘 올라왔는데 뭐 레포트 중에서도 남북철도 파헤치기 뭐라 가지고 레포트가 좀 올라왔더라고요. 북한철도 현황이 있는데 이게 5,200km로 돼 있는데 다른 자료는 5,304km, 2015년 기준은 5,304km라고 돼 있더라고요. 노후된 선로 및 열차 자동운행의 평균 운행 속도는 20에서 50km. 그렇지만 경제성이 확보되는 거리는 속도는 60에서 80km. 그래서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남북 경제협력 순위는 1순위는 철도다. 중국과 러시아 인접 영향이고 지금 뒤에도 얘기가 있는데 괴간 열차 선로 간격이 좀 문제가 되죠. 우리나라랑 북한 그리고 중국은 표준기를 사용하는데 지금 러시아로 유러시아 철도처럼 이게 가고는 싶은데 실제로는 이 괴간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1520mm 관계를 사용 중이라서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엔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좀 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 부산발 국제열차가 지나게 될 나라는 이런 식의 좀 얘기가 있고요. 남북철도 연결지 가장 먼저 수혜 가능한 분야는 열차 신호체계, 열차 차량 바퀴 차륜, 열차 차량의 순서대로 수혜를 일부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결론은 신호체계 쪽은 데아TI, 차륜 쪽 에코마이스터, 차량 현대로템, 다원시스. 그래서 뭐 다른 관련주들 좀 설명이 좀 있고요. 요즘 이게 어디였더라? 대북 철도 협력 사업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매경에서 연재로 조금씩 요즘에 내용을 좀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3편까지 나왔는데 그걸 잠깐 스크랩한 거고요. 여기서도 얘기는 결국엔 철도가 우선순위 1번, 결국엔 북한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교통수단으로 86%라네요. 여기 보면 여기도 5,304km라고 나와 있죠. 2015년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문제는 괴간. 여기 러시아하고 스페인은 관계라는 얘기. 위에 있는 내용이랑 좀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방안이 북한을 통과할 때 러시아에 진입할 때는 승객들이나 다 내려서 열차를 바꿔 타거나 승객하고 짐은 놔두고 열차를 들어서 바퀴만 넓은 걸로 교체하거나 아니면 철도의 바퀴폭을 러시아에 가면 이게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만들거나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하고 러시아가 지금 기술 협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양국 간에 그런 협력이 좀 진전되고 있다네요. 그리고 북한의 철도는 90%가 단선이고요. 철로가 좀 마모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을 레일이라는데 이게 북한 철도가 건설된 게 일제 강점기 때 건설된 게 70%다 보니까 그래서 속도가 느린 게 그래서 그렇다네요. 그리고 곡선 구간도 많고 군사 지역을 피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철도 연결이 쉽지 않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것 때문이죠. 북한이 군사 지역이 있다 보니까 저 부분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하여간 이러면 철도가 마무리됐다는 얘기는 결국엔 다시 깔아야 될 상황이 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얘기고 그리고 전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류고 북한은 직류 방식이라서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고요. 저는 이 부분은
이거 보고 처음 알았네요. 그 서울 메트로 지하 구간은 직류, 코레일 전동차의 경우 지상에서 교류를 써서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서울 메트로 갈 이 구간인데, 그래서 남영역하고 서울역 구간, 청량리역과 K역 구간에서 잠시 실내등이 꺼지는 게, 그리고 냉난방 장치도 꺼지는 게 전력 공급 방식의 차이에서 생기는 거라네요. 가끔씩 저도 지하철 탈 때 저기서 꺼져서 여기는 왜 이러나 맨날 가끔씩 그랬는데, 북한 전력을 이용하면 열차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 직류를 쓴다면 그게 매우 비경제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철도 운행에 필요한 전력을 우리가 다 제공하거나 그러려면 또 발전소 건설해야 되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안으로는 디젤 열차라는 부분 코멘트를 좀 했고요. 그 3편에서 얘기하는 거는 신호장치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북한에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투자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국이 지금 기존에 지금 어느 정도 뭐라 해야 되나 기득권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듯이 우리 열차가 우리 신호 시스템을 북한 철로위로 달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 신호 장치가 중국이 하게 되면 그게 우리 열차를 중국의 신호 장치에 맞게 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많은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중국 걸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네요. 그래서 신호 체계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대차, 자동차로 지금 엔진과 바퀴를 합친 거라는데요. 그래서 북한에서 철도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신호 장치와 대차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북한 철도 사업이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건 맞는데, 다만 분위기에만 실수로 들어가지 말고 실속을 찾으려면 특히 다른 나라, 특히 중국 말고 우리나라가 지금 좀 투자를 좀 해서 좀 투자 우위를 좀 점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렇고요. 고용은 참 주식이 잘 가요. 그래서 오늘 레포트가 좀 나왔었고요. 보면 ROE가 EPS 증가율이 올해가 굉장히 크네요. 66.4%. 보면 EPS 증가율 뭐 떨어지긴 해도 내년 20.9%, 2020년 15.7%인데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해 27.3, 내년 28.6, 후년에 26.8. 거의 영업이익률보다 더 높네요. 살짝 자기 자본 수익률이. 그렇고요. 더 좋은 비전 레포트가 있었고요. LG 디스플레이 관련 레포트가 있는데 뭐 여러 개가 나는데, 제가 잠깐 이거 좀 스크랩한 거는 홀드 의견 냈던 레포트고요. 보니까 그 연간 실적 전망을 변경을 했는데, 올해는 살짝 올렸더라고요. 아마도 이거는 LCD 가격, 패널 가격이 상승한 그 부분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효과가 한 6개월 정도는 지속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좀 장담을 못한다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2019년, 2020년엔 기존 전망에서 좀 하향하는 레포트를 내서 홀드 의견이 나왔네요. 지니뮤직이 그 인수합병 소식이 나왔고요. 6,248원. 오늘 주가 어떻게 되는지 못 봤네요. 이노와이러스 얘기가 있는데 2분기 실적 발표 전후에서 매수 추천했네요. 2분기와 3분기는 실적이 안 좋고 4분기에나 실적 개선한다는 얘기고요. 4분기부터 좀 실적이 올라설 예정이고요. 그리고 항공운송으로 운송사업 관련한 레포트가 있었고요. BDI, 조선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건 부정적인 얘기였죠. BDI가 상승은 여기까지 뭐 이런 의미 같고요. 예, 이만 마치고요. 미국과 EU 무역 분쟁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